4월의 대지는 그야말로 온 세상이 초록빛. 지난 초겨울 파종을 마친 청보리는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고 이제 막 푸릇푸릇하게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보리가 쑥쑥 자라서 청보리가 이제 황금보리로 바뀌게 됩니다. 황금빛 보리로 무르익으려면 꼭 필요한 게 있죠. 비가 오면서 햇빛이 쨍쨍하면 아주 좋고요. 익어갈 때는 비나 이런 부분들이 좀 오히려 안 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늘을 이기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농업이라는 게. 비옥한 토양, 쨍쨍한 햇볕, 그리고 적당한 비까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그의 농사는 기대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농사는 하늘에 달려있다라는 말도 있죠. 그런데 여기 이런 상식을 깨는 특별한 농사가 있습니다. 땅을 일구지 않아도, 비를 기다리지 않아도, 해가 나지 않아도 걱정 없는 참 똑똑한 농사. 앞으로 우리들의 식탁을 바꿀 특별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해가 막 나오려는 이른 시간, 일찌감치 하루를 시작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포장하는데 문제는 없어. 근데 이제 더 커지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보면은 다 좀 두꺼워, 다. 서원상 씨, 그리고 전요한, 양요한 두 명의 요한 씨는 4년 전부터 오이 농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엔 좀 작아 보이는 오이. 이들이 키우는 건 그냥 오이가 아니라 미니 오이랍니다. 미니 오이는요, 일단 쓴맛이 없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껍질째로 먹을 수 있어서 엄청 간편하고, 그리고 이제 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과일 대신에 드실 수 있고. 그런데 사실 오이는 키우는데 손이 너무 많이 가서 농민들도 기피하는 작목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원상 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오이를 선택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죽도록 힘드니 다른 사람들이 좀 안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보통 보면은 이제 진입장벽이 높으면 좋다 그러잖아요. 내가 근명선실하게 죽어라 일만 하면은 뭐 반은 성공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사를 그만두고 농부가 된 청년들이 키운 미니 오이. 그 맛은 어떨까요? 군맛도 나고요, 짠맛도 나고, 신맛도 나고요. 사람마다 생겼다. 그 입맛에 따라. 네네네. 쓴맛은 안 나요. 네. 무엇보다 이 농장이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행인 거터라고 하는데요. 무릎 이상 높이에 있다 보니까 작업할 때도 굉장히 편하고 작업 효율도 좋습니다. 그리고 바닷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병해충 같은 것들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어느 정도 예방이 되는 것도 있고요. 요거는 드리퍼라고 하는데요. 지금 작물들이 생육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물을 농민이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서 필요한 물량을 적정한 시간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내부 온도, 해의 움직임을 감지해 천장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습도가 낮으면 알아서 습도를 맞추고, 농장의 환경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만큼 더 쉽고 체계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스마트팜. 오이가 잘 클 수 있는 환경을 맞추기 위해서 설정을 다 해놓거든요. 설비들이 자동화로 이제 반응을 해서 환경을 맞춰주는데요. 덕분에 1년에 한두 번이던 오이 재배 기간을 서너 번까지 늘릴 수 있게 됐고, 창업 4년 만에 연매출 4억 원을 달성할 정도로 자리를 확실히 잡았습니다. 그런데 농사지기인 이 세 청년, 농사에 뛰어들기 전까지만 해도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이였는데요. 대기업 연구원으로 또 회사원으로 평범하게 살다 귀농을 결심하고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사업 교육생으로 만난 것이 인연이 됐습니다. 각자 이제 창업을 꿈꾸고서 이제 준비하던 과정인데 그 3년 동안 거의 동고동락했어요. 같이 하는 게 서로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게 생산, 재배, 유통, 홍보를 나눠 맡아 농장을 꾸리고 있는데요. 스마트팜에 젊음을 바치겠다고 마음먹은 만큼
스마트팜 선도 국가로 알려진 네덜란드까지 찾아서 틈틈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우리나라 면적의 절반도 안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농산물 수출국인데요. 일찌감치 농업의 첨단 기술을 접목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운영하는 농가에서 나 하루 종일 있게끔 해달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제 눈으로 다 확인했어요. 그런 노력 끝에 새 청년의 오이 농장엔 교육생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나 씨와 주연 씨도 이곳에서 일을 배우면서 스마트팜에 대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올해 말에 제 명의로 된 농장이 하나 생길 예정이고, 오이 자체에 대한 매력으로 말씀드리면은 수확을 하루에 한 번 혹은 두 번씩 하다 보기 때문에 현금화하기에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땅을 계약을 했고요. 다양한 방면의 전문가들과 협력을 하면서 저를 키워나갈 발판이 되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점심 바베큐엔 요한 씨가 특별한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어머니에게 배운 오이탕탕입니다. 어깨너머로 배우다 보니까 그 정량화를 안 시켜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음식의 맛이 달라지고, 여러분 고기 하나 오이탕탕이 하나 딱 먹으면 진짜 맛있다. 직접 키운 오이에 고기 한 점,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저희도 하다 보면은 힘들긴 힘들거든요. 근데 하면 할수록 저희는 블루오션이라 보고선 하고 있고. 그럼 농업계의 블루오션이라는 스마트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천안에 있는 이 학교는 스마트팜 실습 환경을 갖춘 국내 유일의 농축산 특성화 대학인데요. 차광 스크린은 식물체가 필요한 광량에 따라서 자동으로 여닫히게 되는데, 광이 더 필요하면 열릴 거고, 겨울철에는 이것을 가지고 난방을 하게 되고요. 레일 튜브, 그러니까 아파트 바닥에 깔려 있는 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CO2 튜브입니다. 노동력은 줄이면서 수확량은 최대한 늘리는 것이 스마트팜의 핵심. 이런 줄기를 라운드로 감아가면서 재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그를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줄기를 다시 돌립니다. 당겨 내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따면 또 다시 감고. 예, 농민의 소득은 계속 매일매일 일어나겠죠. 스마트팜은 말 그대로 스마트한 똑똑한 농장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화된 시설뿐만 아니라 AI, IoT, 빅데이터 이런 기술들이 접목이 되면서 좀 농업을 최첨단 산업으로 최적화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산업입니다. 앞으로는 국산 김치를 먹기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이상기후로 과일값이 내내 비쌌는데 겨울철 제철 과일로 꼽히는 귤값마저 폭염에 밥상 물가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이상기후가 잦아 작물 생산이 불안정해지고 또 식량 위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날씨가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사람이 하기에는 한계점에 왔다. 뿐만 아니라 농촌 인구 고령화로 일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1990년에 비해 2023년 농촌 가구 수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서 100만 가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사이 65세 이상 고령층은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통적인 농업, 관행적인 농업으로서는 5천만의 요구하는 어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다 조달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미래 먹을거리를 위한 특별한 여정. 여기 충남 태안에도 그 여정에 합류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름도 모양도 제각각인 10여 가지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요. 언뜻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채소 농장. 그런데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엄청 잘 크고 있어요. 죽은 뿌리는 없는지 이렇게 하얗게 잘 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보죠. 민정 씨가 키우고 있는 채소들은 흙이 아닌 물에서 자라고 있는데요. 평범해 보이는 이 물이 비밀의 주인공입니다. 네, 영양수죠. 아쿠아포닉스의 가장 큰 장점이 물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담수 양식을 뜻하는 아쿠아컬처와 수경재배를 뜻하는 하이드로포닉스가 합쳐진 아쿠아포닉스. 수조에서 물고기를 키우고 그 물을 이용해 식물을 키우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물고기가 채소를 키운다는 겁니다. 실제 민정 씨네 농장 한쪽엔 거대한 수조가 여러 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여기 수조에 있는 물고기가 한 몇 마리 되나요? 여기는 저희 마리수가 아니라 대부분 키로수로 들어가요. 한 300에서 350kg 정도 들어가 있어요. 물고기의 배설물은 이게 성분으로 하면은 암모니아가 주 성분이에요. 근데 암모니아는 일종의 독성물질로 이제 띄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영양분으로 바꿔주는 과정에서 암모니아, 아질산염, 질산염 쪽으로 최종적으로 바뀌어요. 물고기 배설물은 암모니아가 주 성분인데요. 이 암모니아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돼 영양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영양분 가득한 물을 식물에게 주면 식물은 필요 없이도 잘 자라고 식물은 다시 이 물을 정화시켜 물고기한테 보내준다는 건데요. 일반적인 수경재배도 어느 정도 폐수는 다 발생을 시키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저희는 아예 폐수가 발생이 안 되니까 물 사용량이 엄청 차이가 있어요. 물고기 키운 물로 채소를 키우고 그 물이 정화돼 다시 물고기를 키우니 버려지는 물도 거의 없는 친환경 농법입니다. 서울 토박이인 민정 씨는 10년 전 우연히 아쿠아포닉스를 알게 된 후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미국까지 건너가 이 농법을 배워왔습니다. 한 3년 동안은 진짜 그 조그만 비닐하우스에서 만들고 부시고 키우고 버리고 수차례 반복을 했고요. 우리 기후에 맞는 최적의 조건을 찾기 위해 어종부터 채소 품종까지 하나하나 실험했고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수많은 실패 끝에 이젠 농약이나 비료가 없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벌레가 생길 수 있는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빨리 회전시키는 거. 이제 몇 년을 재배를 하다 보니까 정말 거의 벌레 없이 키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완전히 친환경으로만 재배를 하고 있죠. 물고기가 키운 채소, 그 맛은 어떨까요? 일반 상추보다 훨씬 부드럽긴 하네요. 이게 식감이 좀 있네요, 얘는. 그쵸, 아삭아삭한 식감이 있죠. 아삭한데 부드러워요. 그게 원래 이 특색인 건가요? 이 유럽 상추의 특색인데 저희는 이 아쿠아포닉스 기술로 인해서 그게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내가 배가 고픈가 왜 맛있지? 채소가? 수확하는 방법도 참 간단한데요. 쭈그려 앉아 작업할 필요 없이 판을 통째로 들고 와서 가위로 착착 담기만 하면 끝. 이거는 지금 샐러드 카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쪽? 대구요. 저희는 전국으로 가기 때문에 친환경에 맛도 좋다고 소문이 나면서 호텔이나 레스토랑 등에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 인기 덕분일까요? 처음 300평으로 시작한 농장은 충남 스마트팜 지원 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1000평을 추가로 신축. 이제는 농장 규모가 4배로 커졌다고 합니다. 발화하는 것부터 세척 과정까지 거의 다 자동화를 해놨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소요되는 거는 수확 포장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명 내지 3명으로도 충분히 농장은 다 가동이 가능해요. 규모는 상당히 커졌지만 웬만한 건 자동으로 관리가 되니 일손도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조나 이런 것도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시를 보기 위해서 농장도 이렇게 다 CCTV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이 농업에서 어떤 시설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는 정말 혁신적인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는 지금 기후 위기와 식량 안보라는 화두 속에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동남아 경제 허브인 싱가포르도 스마트팜에 대한 투자에 온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국가인 만큼 국토 중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1%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식량의 95%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 때 국가 간 물류 유통이 제한되고 주변국과의 갈등까지 겹치며 심각한 식량 안보 위기를 겪은 뒤 싱가포르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식량 자급률을 30%까지 높이겠다는 30 by 30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은 바로 스마트팜 도시 농장 육성입니다. 여기는 옥상 주차장이 스마트팜으로 변신한 곳인데요. So when the weather is too hot, the cloth open. The cloth close, so that the sunlight is not too strong. So let's say when it's not too hot, it will open up so that the sun can come in. So these are all automated, right? So the light is automated. 일조량이 풍부한 싱가포르 환경에 맞춰 태양광 패널로 에너지 비용도 아끼고 있고 물도 모두 순환해서 재사용하는 덕분에 사용량을 10%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Because we also don't have water, you know that. So we import the water. Yeah. We reuse, recycle. We also collect the rainwater. Later you will see we collect the rainwater, and then we use the recycle. So the system.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게 있는데요. 바로 재배 코일. 코코넛 껍질로 만든 재배 코일은 가볍고 통기성이 좋아 뿌리가 잘 자라고 흙에 비해 병해충 걱정도 훨씬 적습니다. 딱 바질 맛이 나요. 와. 흙이 없어도 키울 수 있으니 심을 때도 참 간단합니다. 5, 6주 후면 수확이 가능할 정도로 금방 자라는데요. 수확을 마친 재배 파이프는 이렇게 레일에 내려두기만 하면 옆으로 자동으로 이동. 그럼 다시 여기에 또 모종을 심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편하고 효율적으로 농사 지을 수 있어서 이 옥상 농장은 연간 200톤의 채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Remember I told you that our farmer they start work at 6:30 in the morning. They harvest and all those things. Later you see them harvest, right? Once they have harvest, they pack it, and then you go 2 p.m. The truck comes. It goes out to the shopping center, the supermarket. So what we wanted to promote is that it's fresh, it's delivered every day. 싱가포르 곳곳에선 다양한 혁신과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폐교를 활용해 만든 스마트팜 연구소입니다. So over here actually we have our test bed for our new system for the new farm. So over here we actually growing baby spinach and the lettuce at the bottom. 이곳에선 흙이 아닌 가공된 돌 조각인 펄라이트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채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So when we irrigate, the stone can actually absorb the water and actually slowly release the water and the nutrients to the plants. So as compared to soil, actually soil is very dirty, have a lot of different disease. So when we are growing indoor, we try to avoid all these disease so that we don't need to spray any pesticide at all. 시내에 있는 다른 농장을 찾았습니다. 이 농장은 마치 실험실 같은 곳인데요. Underneath here, you can see the roots coming out. It's all very white, very clean.
Can I touch the? Oh, yeah. It's just a mat. That's to pull the water up. Something like paper? Felt mat, not paper. 양모는 수분 조절력이 뛰어나고 뿌리에 공기를 공급해주는 통기성이 뛰어난 재료로 알려져 있는데요. 농장마다 키우는 방식도 재료도 참 다양합니다. So this is our precision nutrient injector. So let's say we have baby spinach. It makes us the baby spinach formula. It pulls exactly the right amount from all these carboys and mixes it. 땅값도 비싸고 인건비도 비싼 싱가포르에선 자동화 작업이 성패의 핵심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직접 키운 먹을거리를 싱가포르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30by30. So it's not a target that we set to say that we must finish it by 30by30. So I think people misunderstand that 30by30 is not an end game and we will not stop at 30by30. But people will carry on developing the technologies and go on. 이 정책은 목표가 아니라 식량 안보, 식량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남은 과제도 많은데요. If you realize that because the cost, the capital investment and the operating cost of an indoor farm to grow a vegetable which is very cheap to go to market is always a challenge. So these are all new research areas that are very, very important to discover and commercialize them so that the farmers can grow less cheaper vegetables with less energy as we go forward. 이런 가능성을 안고 많은 청년들이 스마트팜에 직접 뛰어들고 있습니다. So I personally come from a finance background, but I was very intrigued and interested by high-tech urban farming and how it adds to sustainability of food as well as food security that a country like Singapore requires quite heavily. 금융인에서 농업인으로 변신한 그는 싱가포르 최초로 옥상 수직 농업 온실을 직접 개발했습니다. So our model from the beginning was to do more with less, and hence a lot of work went into designing the farm itself. We are very unique in that we are actually on top of a HDB rooftop, hence we do not use any additional land, and we are very energy as well as water efficient. 도시국가 싱가포르에서 스마트팜은 이제 국가 생존을 위한 도전 과제인 것이죠. 스마트팜엔 이처럼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만큼 무엇보다 교육 시스템이 중요하겠죠. 7장에서 9장이 나와야 돼. 스마트팜 인재 육성과 기반 조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한 지자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농사에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농사를 배우기 위해서 이론 교육, 실습 교육을 하고요. 이론과 실습 교육을 마친 다음에는 그 사관학교라고 해서 이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그 스마트 농업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농업 사관에서 또 1년에서 2년 정도 실습 교육을 거친 다음에 창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이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학 작업만 좀 진행하실 겁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작목, 그리고 소득이 높은 작목을 골라 실습 위주로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또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이제 제 작물만 토마토만 잘 키우면 됐었는데 지금은 온실 관리 자체에서 제가 다 해야 되는 농사가 됐거든요. 데이터도 다운받아서 볼 줄 알아야 되고 이거를 생육도 전주 대비 어느 정도 변화했다는 거를 내가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숫자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아무래도 조금 직접 해보니까 이제 교육이 훨씬 더 피부로 와닿는 그런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스마트팜을 지어야지 이랬다가 나는 스마트팜에 이 시스템을 넣어야지, 나는 이렇게 지어야지라는 게 조금씩 잘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교육을 듣고 싶어 멀리 부산에서 온 청년도 있습니다. 충남에서 스마트팜에 관련한 그런 지원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기반 없이 청년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부담을 많이 갖게 될 텐데 그런 지원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스마트팜에 대한 비전에 끌려 고향을 떠났다는 올해 21살 이동건 씨. 수업이 끝난 후 동건 씨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기로 했는데요. 2월 3일부터 교육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차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 작은 자동차가 지금 동건 씨가 지내고 있는 집입니다. 지금 아직 날씨가 밤에는 좀 추워서 두꺼운 이불을 가져다 뒀고, 이게 이제 핫팩인데 밤에 잘 때 이렇게 뜨거운 물 담아서 사용하고 있고요. 빨래는 그 코인 세탁방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내 이름으로 된 스마트팜을 갖기 위해 지금은 최대한 비용을 아끼고 있다는 동건 씨. 그는 언제부터 농부의 꿈을 갖게 된 걸까요? 군 생활을 마치고서 작년에 한 11개국 정도 여행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로 스페인에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습니다. 여행 중 작은 시골 마을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청년들을 보며 귀농을 결심했고, 그 결심을 실현시킬 방법이 바로 스마트팜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농촌에서 제가 지속 가능한 이런 경제생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찾다가 스마트팜이라는 게 꽤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언젠가 멋진 딸기 농부가 될 그날을 꿈꾸며 동건 씨는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공부하는 내용들을 기록하려는 목적이 1차적이고요. 시골에서도 잘 살 수 있다라는 모습을 좀 공유하고 알리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건 씨의 꿈을 앞서 이룬 선배 농부가 있습니다. 빨갛고 꼭지가 하늘을 향해 있는 게 달고 맛있는 딸기거든요. 지난해 10월 남편과 함께 충남 홍성에 딸기 스마트팜을 차린 김단비 씨. 회사 생활은 정년이라는 게 있고요. 사실 이제 음식점이나 다른 가게 자영업을 하게 되더라도 이게 되게 불확실하잖아요. 근데 농업은 일단 제가 생산량 1차 산업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안정적으로 장기간 할 수 있지 않을까. 줄곧 서울에서만 살던 단비 씨는 과감히 서울 생활을 접고 스마트팜 준비에 뛰어들었다고 하는데요. 21년도에 그 청년 귀농 장기 교육을 받았어요. 6개월간 이제 합숙 훈련을 했는데 농업이 생각보다 더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24년도에 이제 그 충남 농업기술원에서 진행하는 스마트팜 교육을 받고 이제 이쪽에 그 시설 준비 같이 하고 하면서 이제 귀농하게 됐습니다. 얘들아, 여기서 종이컵 하나씩 스마트팜을 준비할 때부터 미리 염두에 둔 것이 바로 이런 체험학습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큰 평수의 농장을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같은 평수에서 수확하는 재배의 수확량은 정해져 있고, 그 수확량으로 최대한의 매출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판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딸기는 섞이면 물러지거든요. 그래서 잡을 때 살살 잡아서 이렇게 얹어주는 거예요. 아직 초보 농부이지만 스마트팜을 꿈꾸는 후배 농부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생각보다 들어가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팜 자체도 비싸지만 이 농사를 짓는다는 게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냥 저 사람이 처음 했는데 주당 5,000원 벌어 하고 시작하지 말고 정말 공부 많이 하고 다양한 농가 방문해서 안 되는 농가도 가보고 안 됐을 때도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스마트팜의 가장 큰 단점은 초기 투자 비용이 크다는 건데요.
좋은 장비들도 설치를 해야 되고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이제 대규모 농업단지 혹은 요즘 청년분들은 이제 공유 스마트팜 형태의 그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청년들이 있는 충청남도는 스마트 농업을 핵심 정책으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 총 15개 시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다 청년 임대 농장을 만들고 또 네덜란드 농업을 벤치마킹해서 월드 홀티 컴플렉스라는 것을 서산에 간척지에 건설을 하기로 되어 있고 충남 서산은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가 조성될 예정인데 농업 강국 네덜란드처럼 농업으로 세계를 이끌 수 있다는 목표를 가진 최첨단 농업 복합 단지입니다. 이미 충청남도 곳곳엔 예비 농부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볼 수 있는 임대형 농장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긴 당진에 있는 임대형 농장인데요. 2년에서 3년 정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00평에 한 20만 원 정도. 1년.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농장을 해서 수익이 나면 그거는 그 임대하시고 이제 모든 과정은 다 청년 농업인들이 직접 수행합니다. 네, 유통이면 유통, 재배면 재배.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버는 돈은 다 자기들이 가져갑니다. 초기 투자 비용도 아끼고 경험도 쌓을 수 있으니 청년들은 마음껏 농사만 지으면 됩니다. 온실 임대는 물론이고요.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월세 지원이나 전세자금 이자 지원 같은 것도 해드리고 있고요. 영농에 서투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컨설팅과 영농 교육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과 도움 덕분일까요? 청년들은 좀 더 자신 있게 자신의 스마트팜을 꿈꾸게 됐다고 하는데요. 배우고 나가서 하시면 그래 아무래도 훨씬 수월하죠. 그러니까 망할 걱정이 좀 줄어든다 이거죠. 내일 중순부터는 제 농장에서 이제 와이프랑 같이 하는 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어요. 3년 뒤에 이제 계약 만료한 다음에 옆에 원예단지라고 당진시에서 이제 부지를 임대하는 곳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제 하우스를 신축을 해서 더 성장하는 농부가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청년 농부들과 똑똑한 농장 스마트팜이 키운 싱싱한 과일과 채소들. 이제 이 건강한 재료들로 맛있는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청년들이 키운 이 재료들은 비가 오지 않아도 해가 나지 않아도 또 습도가 너무 높아도 걱정 없이 키워낸 똑똑한 먹을거리들입니다. 오이와 토마토, 쌈 채소를 이용해서 마늘 닭구이에 곁들여서 먹을 예정이고 딸기를 이용해서 치즈 스프레드를 만든 다음에 바게트 위에 올려서 특색 있게. 앞으로 우리들의 식탁에서 더 자주 만나게 될 농부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한 미래 먹을거리. 그 맛있는 한상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참 똑똑한 농사로 만든 특별한 밥상. 여러분의 식탁에도 곧 찾아갈 예정입니다.